제 발제문을 논의의 시작이 제 단기지교입니다. 병역법 논의는 계속되었습니다. 발제문 제목이 문화예술 종사자의 병역 특례 문제지만 이것은 사실 대중예술인의 병역 문제고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즘에는 BTS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 병역의 문제는 예술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존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 물병이 있는데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었을 때 물이 안 쏟아지는 믿음이 있는데 이 뚜껑이라는 것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제가 물을 흔든다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헌법의 정신,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입니다. 헌법의 정신이 구현된 것이 병역법이고 우리가 병역법의 특례를 논의하기 전에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대 정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술인, 대중예술인, 음악가는 사실은 조선시대로만 돌아가면 하층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슈퍼스타이고 문화의 선도자이고 혁신이고 세계의 우리 한국을 알리는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유구한 역사에서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인 중에서 대중예술인이 제기하는 문제, 회장님께서 임윤찬을 이야기하셨는데 임윤찬은 되고 왜 BTS는 안 되냐라고 얘기하면 그 지점만 이야기 놓고 보면 형평성 어긋난 거 맞습니다.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냐라는 데 퀘스천 마크가 있고 그 판단은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티븐 유라고 하는 유승준도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클래식 뮤직에서 병역 특례를 받은 어떠한 사람보다도 국가를 알렸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국익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임윤찬은 지금 알고 있지만 그 많은 지금 현재까지 830여 명의 예술 특례를 받은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BTS는 세계가 압니다. 그런데 병역의 문제는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흔들었을 때 뚜껑을 여는 문제인데 이렇게 쏟아지면 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병역 특례가 왜 시작됐고 그리고 현재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거는 어땠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갈 병역법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가 아니고 천년지대계고 우리 국가의 존립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냉전 시대, 소련과 미국만 생각합니다. 우리 냉전 시대에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는 체제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년대는 우리가 더 못 살았습니다. 왜 1973년에 병역 특례가 들어왔느냐?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1972년에 북한이 먼저 금메달을 땄습니다. 미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73년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못 살았고 인력은 부족하고 과학기술이 부족했으나 그 당시는 병력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병역법에서는 병력 자원의 형평과 효율성을 가지고 특례 제도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혜택을 받은 것은 양정모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문화예술에서 지금 보시면 병역법에 들어가셨던 병역 특례법에 들어갔던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국민들은 우아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병역 특례가 형평성이 없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대학 시절에 미팅을 하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축구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군대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는 폭탄입니다. 그런데 체육에서 열어진 게 아시다시피 월드컵 때 열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구를 열어줬습니다. WBC 전 세계로 보면 듣보잡의 대회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열어줬습니다. 왜? 그런데 그거는 왜 됐느냐? 남자들이 하는 스포츠라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로만 보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BTS를 왜 못 넣냐라고 하면 궁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우리가 BTS냐 체육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의 존립과 그리고 지금 현재 20대, 30대가 이야기하는 공평,
공정이라는 개념은 왜냐하면 병력을 담당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20대, 30대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107페이지, 109페이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력법에서 예술체육제도의 문제는 저희가 이제 보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보냐면 독특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학원의 대학의 학생은 병력을 면제했던 점,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체육대학의 졸업자 중에 상위 성적 10%를 면제해줬던 점, 그러니까 명제 대상으로 넣어줬던 적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가가 이야기는 국정 방향이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면 반도체 학과를 열어줄 수 있느냐? 논의가 지금 되고 있죠, 사실은.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논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방 소멸이 문제가 됩니다. 지방 소멸이 문제가 되면 사실은 병력법을 사용한다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지방대학교 상위 10% 졸업자 병역특례 대상 놓는다. 그러면 지방대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국가 존립과 헌법 정신에서 합당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 상황과 방향성이 115페이지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적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우리의 국가의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국가 안에서 우리가 잠시 잊었던 게 아프간 사태를 처음 보면서 비행기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확 느꼈지만 또 잊었죠,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프리카는 좀 잊어버린.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또 다시 느끼는. 그렇지만 그것이 없다라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116편에서 그래프로 나오는데 인구 절벽이라는 건 누구나 얘기합니다. 지금 2022년에 태어난 이 아이들이 20년 후에 우리의 방어를 책임지는 인력인데 문제는 완전히 절벽이고 그 다음에 남자가 독특하게도 더 적습니다. 남아의 사망률은 여아 사망률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적으로 20년 뒤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바꾼다. 당연히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시대의 계층 사이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체계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분단 국가라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 유례가 없는 강제 징집제입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 재판 결정문에는 강제 징집제는 70여 개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를 하고 조금은 했지만 70여 국에 나왔던 국가들 중에 독일 징병제 아닙니다. 대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징병제라고 이야기하는 국가들 지금 이제 지도로 보시면 118페이지 지도가 지금 까맣게 나와 있는데 북유럽, 핀란드, 스웨덴 이 부분, 아프리카 이 부분 그리고 남아메리카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60개라고 하는 조사도 있고 20개라는 조사도 있고 15개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들어가 봤더니 스위스 징병제 국가로 다 분류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징병제 세를 낼 수 있어요. 징병세를 내면 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군사훈련을 한 달에 일주일씩 끊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로 보면 징병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국 징병제입니다. 멕시코 징병제예요. 그런데 거기는 독특하게도 어떻게 징병을 하냐면 모 총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뽑기를 합니다. 까만 공을 뽑으면 가고 흰 공을 보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렇게 강력한 징병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의 경제 수준으로 보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남녀 공통 징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 갈등이 있는데 젠더 갈등, 그 다음에 세대 갈등, 그리고 지방 소멸 이러한 문제들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력 문제에서 바뀌어진 하나의 사항은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의한 병력 거부를 처벌하는 것을 합헌으로 보다가 그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그 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역이라는 것이 생겨서 양심에 의한 종교의 신념에 의해서 집총을 거부한 사람들이 대체 복무할 수 있는 것을 열어줬는데 그 대체 복무도 사실은 채 36개월이고 현역과 기간이 다른데 특징이 합숙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체역을 들어올 때 야 이거 사람들이 절로 다 빠지면 어떡해 라고 했는데 안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기간이 길고 그리고 합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대체역에서 심사할 자원들이 줄어가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독특하게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둘 다 거의 동일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BTS 법안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법안인데 저기 보시면 대중문화예술산업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을 넣어서 이제 대중문화예술인도 심사에 따라서 병력 특례 예술체육요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 민주당의 법안은 조금 다른 부분은 상훈법에 의한 상훈을 추가했다는 내용만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법을 만들 때는 장래를 향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법을 만들어야지 과거에 일어난 것을 과거에 누군가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그 자체가 특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옳더라도 법은 공평하고 법의 정신은 평등입니다. 그 법치를 흔들어 버리면 우리가 뒤에 나가서 그 당시는 환호했지만 2002년 환호이고 WBC 야구에 환호했지만 뒤에 가서는 이것이 왜 이랬지? 그때 받았던 사람들이 왜 저기 가서 돈을 벌고 있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이 법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가져왔는데 대중예술이라는 정의가 아무데도 없으니까 있는 걸 찾아왔어요. 근데 이 정의의 문제는 뭐냐면 종속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예술사업자와 계약한 사람을 찾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애가 나타나서 유튜브나 외국에서 활동을 해요. 이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병력이라는 것, 국가안보라는 것, 평등이라는 것에 갑자기 사업자를 끌고 들어와서 종속을 시키는 것을 들고 와서 쓴다? 이거는 맞지 않다. 적어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병력법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자체적으로 정의를 하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이 순수 예술이나 문화확산이라는 것들을 개발해서 문화예술을 복지와 관련 법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안들을 제가 이제 7개 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예술인의 차별을 없애는 방법은 예술체육인 제도를 없애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병력 특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사실은 먹히느냐? 이때까지 우리는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 종목을 위해서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추어 정신에 합당한 것이면 괜찮은데 영리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병력법을 통해서 우리의 국가 당면 목표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때 지원을 하는 방법, 세금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악이 저는 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술을 하겠다 그러면 반도체 전자공학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공을 이수한 학생 하나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하려면 한국과학기술법 등 각종 과학원의 학생 하면 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대학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아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법상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 학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국정과제라 하더라도 국정의 목표라 하더라도 병력은 여는 데선 신중해야 되고 보다 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안도 있으면 중간에는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 남녀 공통병 징병제를 당장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징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가 행사하는 공권력 중에 범죄자를 수형 처분하는 것과 유사한 심리적 효과가 나는 가장 강력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그것을 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남녀 징병제나 모병제로 간다 하더라도 그 기관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가게 된다면, 모병제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적 대체역 확대인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만 이 선택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도처럼 사회복무를 선택하거나
징병검사 전담의를 선택하거나 뭐 예술체육을 선택했을 때 굉장한 혜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지 안에서 그 선택의 등가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현역을 공부하면 현역으로서의 자긍심도 있고 뭔가가 있고 대체를 하면 그것만의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는 완전히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의 자제분들은 대부분이 뭘 했냐? 산업체를 했어요. 그리고 전문요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대에서 석사 과정을 해서 굉장히 다른 길을 갈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2009년 기준 이전에는 면제율이나 그것이 일반인의 5배, 11배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선택적 대체 복무제를 연다면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무도 합숙을 해야 된다. 복무기간은 현역보다 반드시 길어야 된다. 1.5배 된다. 두 번째는 영리 활동을 허용해 준다면 만약에 BTS가 선택으로 해서 대체 복무로 한다면 이 사람의 신분은 공무원이 되고 영리 활동에 대한 국가의 환수 규정이 있어야 된다. 자, 2002년 올림픽컵에서 국익을 향상시켜준 체육인이 있었습니다. 런던에 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구단에서 수십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신분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어떤 기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현역과의 등가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병무청에서는 예전에 공익공무원을 관리를 어떻게 사고 안 치고 관리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할지가 리소스의 지역 병무청의 리소스가 대부분 투자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선택적 대체 복무가 확대된다면 나중에 남녀 공통 징병제로 나아갈 수 있고 남녀 공통 징병제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1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돼서 모병제로 열 수 있다. 지금 현재 모병제로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다시 20대가 된다면 모병제 하면 안 갑니다. 저. 아무리 국가가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물 쏟아진다 해도 저는 공부할 겁니다. 어느 정도 국가에서 제복 입은 사람의 권위와 제복 입은 사람의 자긍심과 제복 입은 사람에 대한 봉사에 대한 대가가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것이 현실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만 모병제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방의 의미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고 제복 근무가 존경받는 세상. 저는 문화예술 지금 현재 대중예술인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차별 이유 받지만 다른 국민들은 차별받지 않느냐? 역시 차별받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채용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병역법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과거에 일어난 걸 이미 결정된 것을 가지고 법안을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특혜법이고 특례법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역사에서 되풀이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을 논의할 때는 신중하게 특히 박탈감을 느끼는 20, 30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지금 대학생들은 설문조사를 제가 앞에서 하는 거와 익면으로 했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런 점에 조금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8분 30초를 썼습니다. 1분을 더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BTS가 어느 예술체육인보다 국익을 향상했고 나라를 널리 알렸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받을 수 있느냐는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윤찬은 받았는데 사실은 임윤찬의 예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 18세가 되면 병력판정 검사 대상자가 되고 19세가 됐을 때 병력판정 검사를 통해서 이 친구가 현역 또는 보충력 편입이 되는 데 됐을 때만 되지 이 친구가 신체검사에서 면제가 나오는 거라면 예술체육교육으로 갈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술인이 인해서 대중예술을 제외한 것들은 사실 지금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도 봅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토론을 준비하신 두 분이 아주 깊은 토론에서 여기까지 마치고 토론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발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